한번 복귀해 볼까요? 1990년대에 IT 플랫폼은 PC통신이었어요. 1990년대. 그 당시에 PC통신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는 386 컴퓨터와 다이얼업 모뎀과 도스라고 하는 운영체제 위에 설치된 큰 사람이 만든 이야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였었고, 이렇게 구성된 IT 위에 하이텍, 천리안, 나오늘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제공이 됐었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썼던 킬러 앱들은 채팅, 동호회, PDS 공개자료실, 자유게시판, BBS 이런 것들을 썼었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는 정보 이용료라고 하는 돈을 여러분이 하이텔 천리안에 내고 한 9,000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9,000원 지불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PC통신을 썼었습니다. 이때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기업들은 통신사들이었고요. 통신사가 매출이 아주 훌륭했거든요. 저 당시에. 왜? PC통신에 빠져 살면 저 모뎀에다가 전화선을 연결해서 쓰거든요. 전화통화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정보 이용료도 받고 월 통신료도 받고 일석이조죠. 통신사의 시대. 그러다가 1990년대가 지나고 2000년대가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바뀌죠. 하드웨어가 먼저 바뀌었어요. 386에서 정말 속도도 빠르지만 멀티미디어 기능이 보강된 멀티미디어 컴퓨터가 등장하죠. 펜티엄 MMX라고 하는 CPU와 CD롬 드라이브와 사운드 카드와 막 이런 것들이 장착된 올인원 PC가 등장을 합니다. 즉 컴퓨터가 기존에 있던 486, 386보다 훨씬 빨라지고 멀티미디어를 잘 처리할 수 있게끔 바뀌었고, 네트워크도 초고속 인터넷이 등장하고 소프트웨어도 윈도우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386에서 펜티엄 MMS의 시대로, 다이얼업 모뎀에서 초고속 인터넷의 시대로, 도스에서 윈도우의 시대로.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고 모질라나 넷스케이프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가 아니라 다음이나 네이버나 야후나 이런 서비스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킬러 앱은 기존의 채팅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메일, 카페, 검색, 프리챗, 아이러브스쿨, 커뮤니티 서비스죠. 네이트온, 메신저죠. UCC라고 불리는 블로그, TV팟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기업들은 통신사가 아니라 제조사가 아니라 순수 인터넷 기업이죠. 그래서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현재 LG전자를 앞섭니다.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심지어는 SKT도 앞서요. 통신사를 넘어서고 제조사를 넘어선 거예요. 네이버가. 그 시작이 언제부터냐? 이때부터라고요. 정확히 언제부터냐? 1996년도, 7년도부터. 어떤 변화가 시작됐는데 컴퓨터 하드웨어가 바뀌고 네트워크가 바뀌고 소프트웨어가 바뀌면서 새로운 시대가 왔고 그 새로운 시대를 준비를 잘한 거죠. 이게 바로 2000년대죠. 그렇죠? 웹의 시대. 2010년대 지금은 무슨 시대죠? 모바일의 시대. 또 바뀌었죠. 뭐가? 컴퓨터가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초고속 인터넷이 무선 인터넷으로 바뀌고 윈도우가 아니라 안드로이드와 iOS로 바뀌고 모바일 OS로 이 세 가지가 바뀌니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죠. 웹의 시대가 아니라 앱의 시대. 그리고 더 이상 다음 네이버, NC소프트와 같은 기존 웹에서의 인터넷 기업이 아니라 카카오톡,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거대한 NC소프트가 만드는 그런 MMORPG와 같은 게임이 아니라 애니팡, 드래곤플라이트처럼 가벼운 형태의 게임들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이게 바로 2010년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의 IT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다 이게 10년마다 바뀝니다. 10년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대학생이신데 여러분이 학교 졸업하고 입사하는 시점에 과연 IT는 어떨까? 여러분이 학교를 나와서 졸업을 해서 회사에 입사를 할 때 그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IT는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야죠. 왜? 여러분의 미래를 그 IT가 쥐고 흔들 거기 때문에 그 IT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명확히 인지하셔야죠. 그래야 미리 준비하고 남들보다 앞서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2020년대의 IT는 어떤 모습일까? 그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IT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혁신을 주도해야 될까? 그거를 잘 알아야 결국은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그 IT를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취업과 창업과 또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IT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면 왼쪽에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PC와 같은 저런 신기술이 등장을 하면 신기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 속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킬러 앱을 쓰느냐, 어떤 서비스를 쓰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껍데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그 안에서 동작되는 소프트웨어, 앱, 서비스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어떤 킬러 앱을 쓰느냐가 중요하고 그 킬러 앱이 많은 걸 바꾼다는 거죠. 사회도 바꾸고 경제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을 바꾸죠.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묵가지를 보던 책을 보던 우리의 손 위에 들려있는 건 4인치 스크린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바꿉니다. 집에 가더라도 PC를 켜는 시간보다는 스마트폰을 켜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도 바로 IT가 가져다준 우리 일상의 변화인 것이죠. 더 중요한 거는 산업의 경쟁 구도가 바뀐다는 거죠.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코닥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많은 IT 기업 이외의 비IT 기업들도 새로운 IT 신기술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렸던 40분의 내용이 그동안의 IT가, 특히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우리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줬었는지, 특히 코닥의 딜레마에 빠지는 기업들이 왜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내용은 미래의 IT는 어떤 모습일까?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Introducing Nike Plus Training, your new personal trainer, ready to serve up inspiration every day from the world's best athletes. Built-in sensors in your Nike Plus training shoes capture your every move. Every shuffle, step, lunge, and jump. So your workout becomes a game you play with your friends and yourself, wherever you want, whenever you want. Welcome to Nike Plus Training.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포츠 의류 회사인 나이키가 만든 나이키 플러스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나이키 플러스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의류 회사가 아니죠. 신발이나 만들고 운동복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인터넷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게 퓨얼밴드라고 하는 디바이스인데요. 밴드예요. 손목에 차는. 저 밴드를 손목에 차고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운동에 대한 많은 것들이 기록됩니다. 측정되고. 그렇게 측정된 데이터들을 구글 지도 위에서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보여주죠. 내가 남산의 어느 경로로 달리기를 했는지, 조깅을 했는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좀 힘들게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한 구간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좀 천천히 달린 구간이에요. 그런 것들이 쌓입니다. 하루, 한 달, 1년. 그리고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쓰죠. 100명, 1000명, 10,000명. 그렇게 많이 쌓아진 데이터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부르고 그 데이터를 여러모로 다각도로 분석하는 걸 가리켜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사용자에게 멋들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문을 가리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나이키 플러스가 저한테 서제스트를 해주죠. 네가 평소에 이용하는 남산의 A 코스는 30대 중반인 네가 이용하기에는 좀 약하다. 똑같은 또래의 다른 30대 중반 남성들은 B 코스를 이용하더라. B 코스가 훨씬 더 거리는 짧은데 칼로리 소모량은 많다. 그러니까 B 코스를 이용하지 않을래? 라고 추천할 수도 있고, 혹은 너는 왜 토요일마다 그 사람 붐비는 A 코스에서 뛰냐? C 코스가 한적하니 뛰기 참 좋다. 바람도 살랑살랑 부니 사람도 적고 그러니 C 코스를 이용해라 라고 추천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키넥트라고 하는 게임기하고 연동해서 우측 아래에 있는 것처럼 TV 앞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버추얼 프라이빗 트레이너, 가상 트레이너가 나와서 내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하라고 하죠. 요가 동작도 선보이고 푸시업도 하게 하고, 만약 내가 안 하거나 잘못하면 막 지적해줘요. 왜? 제스처 인식 기능에 의해서 내가 제대로 따라하는 일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나이키는 IT를 흡수해서, IT를 이용해서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게 된 거죠. 그냥 예전처럼 신발이나 만들고 운동복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스포츠 의류를 넘어선 종합 건강과 운동 관리하는 회사로, 헬스케어 회사로 거듭난 거죠. 완전히 회사의 비전이 바뀐 거거든요. 이 작업을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 첫 번째 나왔던 나이키 플러스의 작품은
동전 모양의 센서를 나이키 신발 밑창에다 딱 깔고 운동을 하면 아이팟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얼마의 시간만큼 달렸는지, 칼로리 소모량은 얼마만큼인지. 일종의 디지털 만보계였죠. 그런데 그 디지털 만보계가 7년 동안 쥐나를 거듭한 끝에 지금과 같은 제품으로 탄생하게 된 거예요. 200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 세계 스포츠 의류 회사의 2, 3위 업체가 아디다스하고 리복이거든요. 근데 두 회사가 합병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나이키는 애플과 이듬해의 제휴를 발표하죠. 그리고서 나이키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나이키는 아디다스의 옷을 입고 리복의 신발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 대신 네가 그 운동복과 운동화를 산 이유는 건강을 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건강관리는 우리 회사의 이런 솔루션을 이용을 해라. 원래 운동복과 운동화를 구매하는 우리 소비자의 근원적인 가치와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준 거죠. 지금은 리복과 아디다스를 뛰어넘는 종합 건강 운동 관련 회사로 완전히 거듭나게 된 거죠. 근데 그 거듭나게 한 거에 도움을 준 게 무엇이냐? 바로 IT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사항은 뭐냐면 미래 2020년대 IT는 이미 지금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새로운 IT 어느 날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꾸준한 점진적인 변화 속에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이미 지금 2013년 지금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보여줬던 것처럼 다양한 산업에서 BIT 산업에서조차도 IT를 이용하는 게 바로 2020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손목에 차는 밴드 그 디바이스는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연결되거든요. 즉 미래의 2020년대 IT는 사물과 사물이 연결됩니다. 지금 스마트폰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줬죠. 앞으로 미래 2020년대 IT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겁니다. 즉 M2M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미래 IT의 모습이에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게 아마존이 만든 킨들이라고 하는 전자책이죠. 킨들은 킨들 파이어라고 하는 태블릿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쵸?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스마트폰도 만든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거는 구글이 만들었던 실제 출시는 안 했지만 넥서스 Q라고 하는 디바이스고요. 이거는 지금 열심히 신문이나 방송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글이 만들고 있는 구글의 글라스라고 하는 안경입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판매하고 있는 태블릿, 노트북인 서피스라고 하는 디바이스고요. 이거는 페이스북이 만들고 있다는 실제 소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페이스북 폰이에요.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 기업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조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조를 하고 있어요. 아마존의 적이 이베이가 아니에요. 아마존의 적은 삼성전자입니다. 왜? 아마존은 삼성전자가 만드는 태블릿과 삼성전자가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팔고 있거든요. 아마존의 적은 삼성전자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소프트 회사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노트북을 직접 만들고 있다고요. 서피스라고 하는, 서피스 프로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즉 제조사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원래 삼성전자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적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삼성전자는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운영체제를 사지 않아요. 스마트폰을 보세요. 거기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던 윈도우 C, 윈도우 모바일 탑재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글이 고맙게도 공짜로 안드로이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삼성과 적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구글과 삼성전자는 친구일까요? 친구였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왜? 구글은 모토로라를 인수했잖아요. 왜 인수했을까요? 특허 방어 때문에? 아니죠. 궁극적으로 모토로라의 기술을 이용해서 하드웨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하드웨어를 만들면 애플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몸과 영혼이 따로 국밥이 아니라 완전히 흡수된 거죠. 완전히 하드웨어 소프트가 통합된 안드로이드만의, 구글만의 멋진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고 그 디바이스가 우리의 24시간을 장악하게 되면 구글은 더 비즈니스 모델을 공고히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SKT에서 갤럭시 S3를 사게 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구글 플레이에 구글 아이디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메일과 친해지고 구글 캘린더를 자연스럽게 많이 이용하게 되고 쓰다 보니까 유튜브도 자주 이용하게 되고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구글 검색이 좀 더 편해지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올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SKT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3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고객이 되는 거죠. 구글은 사실 삼성전자에게 안드로이드를 공짜로 줬지만 어마어마한 것을 얻었죠. 여러분의 어텐션을 얻었죠. 여러분의 아이볼을 얻었고 여러분의 시간을 얻었죠. 구글은 트로이의 목마 전략을 추구한 거거든요. 삼성전자한테 친구인 것처럼 안드로이드를 공짜로 제공했는데 실은 그 안에 구글의 모든 서비스가 탑재가 돼 있어서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안드로이드에 미쳐가고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안드로이드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가장 어울리는 하드웨어를 모토로라를 통해 가지고 출시하면 우리는 삼성전자의 폰에 매료되는 게 아니라 구글의 폰에 매료되죠. 왜? 안드로이드를 만든 기업인데 하드웨어와 안드로이드를 얼마나 멋들어지게 딱 연결시키겠어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폰 그 자체에 매료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제의 소프트웨어에 매료된 거거든요. 겉에 있는 껍데기는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글이 무서운 거고 구글의 적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야후가 아니라 삼성전자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바다라고 하는 독자적인 운영체제도 만들고 있고 실패했지만 타이겐이라고 하는 운영체제도 만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지금 설명드렸던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작년도 말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스티브 발머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주주들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디바이스 회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하드웨어 회사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미.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 킨들 파이어, 앞으로 나올 스마트폰 그런 거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바이라고 써있죠. 바이.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유즈, 사용하게끔 해서 돈을 버는 회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유저들이 우리 디바이스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는 레버뉴,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엄청난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방향이 다른 거거든요. 뭐가 다르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태블릿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한 20조인가요? 정확히 기억 안 나네. 200조인가요? 20조인가요? 200조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200조겠죠? 그렇죠? 210조. 맞아요. 210조. 맞습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100조가 넘어요. 매출이. 올해 벌써 작년보다 2배 이상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 매년 팔아야 되거든요. 갤럭시 노트 3 이번에 나왔잖아요. 노트 4 만들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 또 사야지 돈을 벌거든요. 여러분이 안 사는 순간 회사의 매출은 급감합니다. 아까 닌텐도의 게임기처럼. 15년 전에 그랬거든요. 컴퓨터가. 여러분 컴퓨터 더 이상 업그레이드 안 하잖아요. 교체도 안 하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삼성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를 팔아서 얻게 된 매출이 급감하거든요. 그러면서 현주 컴퓨터 날아가고 삼보 컴퓨터 날아간 거거든요. 즉 삼성전자는 지금 고민이 많죠. 왜? 스마트폰이 보급될 대로 보급이 되고 있어요. 더 이상 교체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면 되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은 많이 보급됐으니까 스마트 TV 해야 될까? 스마트 냉장고인가? 스마트 에어컨인가? 아니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스마트워치인가? 그래서 갤럭시 기어가 나온 거죠. 아니면 구글처럼 안경을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새로운 디바이스를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놀라겠어요. 그런데 아마존이 그런 디바이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용하게끔 해서 돈을 버는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더 대단한 거죠. 왜? 아마존은 디바이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존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디바이스가 많이 사용할 때마다 계속 돈이 벌리는 구조입니다. 아마존의 디바이스를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구글의 안드로이드하고 똑같아요. 아마존의 디바이스에는 아마존 스토어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존 스토어를 통해서 게임을 사게 되고, 음악을 사게 되고, 영화를 사게 되고, 전자책을 보게 되고, 만화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돈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되고, 어떨 때는 공짜로 보면서도 광고를 보게 되고, 이러면서 여러분의 24시간이 아마존에 종속되고, 그러면서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계속 굴러가고, 이런 구조거든요. 구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구글 안드로이드 폰을 쓰면 쓸수록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하는 금액이 늘어나죠. 그래서 한국에서만 연간 구글이 1조의 매출을 거두고 있어요. 구글 플레이에서.
그게 구글의 위력이거든요. 1조가 더 많이 쓰면 쓸수록 2조가 될 것이고 3조가 될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매년 만들어야 된다고요. 게다가 디바이스 만들어서 팔면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내비게이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런 콘텐츠 비즈니스, 광고 비즈니스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 넘어서게 되면 적은 인력으로도 ROI가 높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의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스마트폰 이전에는 산업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드웨어를 만드는 제조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기업, 통신망을 제공하는 통신사, 이 세 개의 기업이 친구였다고요. 삼보 컴퓨터가 많이 팔려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이 많이 팔리고,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KT, 메가패스, 하나포스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 군데가 친구였어요. 제조사, 통신사, 소프트웨어 기업은. 그런데 지금은 다 통합됐잖아요. 지금은 구글이 모토로라 인수하면서 하드웨어도 직접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직접 운영체제도 만들고 있고, 안드로이드, 또 크롬.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파이버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1GBps급. 우리가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이 100Mbps거든요. 근데 1GBps급 통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00개 미국 대학과 제휴를 맺어서 슈퍼 와이파이. 우리가 쓰고 있는 와이파이가 한 10Mbps인데, 구글은 100Mbps급 무선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독자적으로. 그러면 굳이 SKT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AT&T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즉 구글은 이미 통신 사업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마존은 원래 이베이의 경쟁자였거든요. 전자상거래 업체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의 적이죠. 왜?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마존이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포크를 만들어서 직접 아마존 디바이스에 본인들의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사의 경쟁자예요. 그리고 아마존 스토어를 통해서 직접 콘텐츠를 딜리버리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아마존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자신의 아마존 스토어에서 거래되는 영화와 음악과 이런 것들을 직접 자체 생산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마트가 잘 되면 TV 상품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상품을 소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그래야 영업이익률이 극대화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금융, 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다 저렇게 통합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미래의 2020년대의 IT는 많은 산업을 통합시킵니다. 왜? IT는 디지털이고, 디지털은 아날로그와 달리 0과 1로 구성되는 코드이고, 0과 1은 모든 것들을 다 똑같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영화, 음악, 만화, 책, 뉴스, 게임 이런 거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보는 사인치 스크린 속에서는 이게 만화인지 음악인지 영화인지에 대한 장르 구분이 없어져요.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에는 라디오 앞에서는 라디오만 듣고, TV 앞에서는 방송만 보고, 신문지 앞에서는 신문만 보고 그랬잖아요. 잡지 앞에서는 잡지만 보고, 책 앞에서는 책만 보고 그랬는데, 사인치 스크린은 모든 것들을 다 통합시키죠. 이게 영화인지 음악인지 만화인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다 모든 게 그냥 0과 1로 구현된 디지털 코드일 뿐이거든요. 이게 바로 IT가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2020년대 IT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산업의 경계를 붕괴시킨다는 거죠.